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웹 디자인 개발 기능사 A-1의 저스트 쇼핑몰 레이아웃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문서 세팅을 완성했는데 만약에 문서 세팅이 필요하다면 앞에 영상을 먼저 보고 세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코딩을 하기에는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차근차근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이 너비가 몇인지 그리고 컨텐츠 영역의 너비가 몇인지 체크해야 되고요. 각 영역별의 A, B, C, D 영역의 치수들도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공개 문제에 보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의 명칭들은 세부 지시사항에 있습니다. A는 헤더, 그다음 두 번째는 슬라이드죠. B 영역은 세 번째 C 영역은 컨텐츠, 그리고 D 영역은 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역의 이름이 될 거고 저희도 이 영역별 이름으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 코딩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우저 전체 너비와 컨텐츠 너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1200픽셀이고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D 영역 조금 전에 체크했죠. 헤더, 슬라이드, 컨텐츠, 푸터 영역이었고요. 크기는 높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콘텐츠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하면 공개 문제의 첫 번째 당구장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프레임 영역 비율, 레이아웃, 텍스트의 글자체, 색상 크기, 요소별 크기, 색상 등은 수험자가 자유롭게 디자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할 때 비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조금 살펴봤을 때 로고의 크기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좀 절반으로 좀 나눠봅니다. 나눠봤을 때 로고의 크기는 이제 한 3등, 지금 이게 1200이니까 요만큼 600이겠죠? 600일 테고, 그걸 또 3등분을 해보면 200이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 배너 바로가기도 한 3등분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300, 400이네요. 400, 그 다음에 400, 400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헤더 영역과 푸터 영역의 로고는 똑같으니까 200이고, 그 다음에 로고와 SNS는 또 비슷하니까 200을 가지면 카피라이트는 800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치수가 비율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역별 콘텐츠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요. A, B, C, D 영역은 이렇게 블럭을 쌓은 것처럼 박스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블럭 성격을 좀 갖는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안에 컨텐츠들은 로고와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영역이 있죠. 그러면 한 줄에 나란히 이렇게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라인 성격의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과 배너 바로가기도 인라인 성격이죠. 로고, 카피라이트, SNS도 인라인 성격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잘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CSS를 잘 익혀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파일 있고요.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디에 이제 코딩을 할 건데요. 전체를 감싸는 우리 그 박스 모델은 div 태그입니다. 그래서 div 태그에 전체를 감싸는 것은 idrev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그를 벌려줘야 되겠죠. 자식 요소는 부모 태그가, 부모 요소가 품는다라는 표현도 하죠. 부모 요소 안에 자식 요소가 그 코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부주로 갔기 때문에 이 태그를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월앱 밑에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형제 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월앱을 열어서 자식 요소를 코딩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줘야지 부모와 자식 요소의 그 가독성, 우리가 코드의 가독성을 볼 수 있습니다. div id는 헤더고요. 그 다음에 div id는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div id는 컨텐츠이고요. 그 다음 div id는 footer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코딩할 때에는 저는 지금 하나하나 별도로 했지만 여러분들 이걸 좀 효율성을 높여주면 단축키를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div id는 여기까지 해줬죠. 근데 이게 형제가 넷이잖아요. div 박스가 지금 4개가 있을 거잖아요. 커서를 맨 뒤로 보내고 컨트롤 C 줄 복사가 된 거예요.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줄 복사가 되면서 코드를 한꺼번에 빠르게 입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헤더, 슬라이드, 그 다음에 콘텐츠, 푸터 이렇게 입력하면 좀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도 볼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게 없죠. 그냥 태그는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헤더 영역 그리고 슬라이드 영역 그리고 콘텐츠 영역 그리고 푸터 영역 해주면 그 div는 블럭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줄씩 보여집니다. 한 줄씩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디자인은 무엇으로 하느냐? CSS가 그 디자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CSS로 가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CSS 파일로 넘어와서요. 자, 이렇게 줄을 여러 개 바꿔서 단락을 나눠주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디는 샵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랩을 해주고, 앞에 선택자를 좀 설계를 먼저 합니다. 랩의 첫 번째 자식 요소인 헤더, 그리고 두 번째는 슬라이드였잖아요. 근데 저는 타이핑을 다 하는 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조금 타이핑이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는 게 오타가 좀 있다, 아니면 좀 느리다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디 이름을 이렇게 복사해와도 괜찮습니다. 복사해서 그 오타의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 샵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부터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 선택자의 구조는 후손 선택자라고 하거든요. 여기 중간에 한 칸을 띄었어야 되고요. 붙이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럼 인식을 못 합니다. 한 칸씩 떨어뜨려서 부모와 뒤에 후손의 관계를 동구조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랩은 우리가 width 값이 1200 픽셀이라는 고정 값이 있었습니다. 백그라운드 제가 컬러를 넣고요. 크기를 브라우저에서 계속 체크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어떤 결과가 먼저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이어프레임에서 보면은 이 컨텐츠는 가운데 정렬이었어요. 가운데 정렬을 하는 코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마진 콜론 0 한 칸을 띄우고 오토입니다. 그래야 위아래 여백은 0이고 좌우 여백은 오토로 한다 라고 이제 브라우저가 인식을 하고 계산을 해서 화면의 가운데 배치를 해줍니다. 브라우저를 작게 보면 안 되겠죠? 넓게 보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헤더 영역은 width 값이 제가 상대치수 퍼센트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고 쓰면 부모인 width 1200을 100%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값은 아까 100픽셀이라고 고정값이 있었습니다. 단위 픽셀을 입력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여러분들 속성과 속성은 붙이지 말고 한 칸씩 떨어뜨리는 게
코드가 이제 편집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미콜론 하면 한 칸을 떨어뜨려 주세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CCC 회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그 코드가 이게 CSS가 잘 보이는지 제가 666 해줄게요.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뒀습니다. 헤더 영역에 대한 고정 치수가 들어가면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슬라이드는 이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수정해도 되겠죠. 위드는 100%가 맞고 하이트는 300픽셀입니다. 300픽셀이라고 수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운데만 여기 F를 넣어서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가 나왔습니다. CSS 확인하면서 하세요. 그래야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에는 크기 박스를 복사하고 화이트 값이 200이거든요. 200이고 6F 숫자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 잘 보이는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 이제 푸터입니다. 푸터는 우리 헤더하고 크기가 똑같았으니까 복사를 해줬고 확인해보면 푸터 영역까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랩에 있는 백그라운드 보일까요?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속성은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 헤더부터 푸터까지 백그라운드도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코딩을 할 때에는 백그라운드는 지워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A, B, C, D 영역의 레이아웃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은 A 영역에 해당하는 2개의 영역, C에 해당하는 3개의 영역, D에 해당하는 또 3개의 영역을 나눠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헤더 영역에 이제 이 글씨도 역할을 다 했어요. 지워주면 됩니다. 지워주면 되고요. div 콘텐츠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자, 주석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id를 쓰고요. 콘텐츠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클래스, 그 콘텐츠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고가 들어갈 자리고요. 그 다음에 div 클래스는 여기는 내비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비에서 내비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역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이번에 콘텐츠 영역은 3개로 나뉘었었잖아요. 3개로 나뉘었는데 거기도 자식 요소니까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div 클래스죠. 클래스는 C12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갔었죠? 공지사항 갤러리나요? 공지사항 갤러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div 클래스는 C2 그럼 다 하셔도 돼요. 컨트롤 CV에서 만들어주고 마지막 이름은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너, 세 번째는 바로가기였습니다. 여기는 배너 영역이 될 거고 코드 이렇게 수정할 때 커서 위치 잘 확인하셔야 돼요. 배너고 얘는 바로가기 영역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푸터도 3개였거든요. 푸터 영역이라는 글씨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죠. div 클래스 이렇게 입력해주고 컨트롤 CVV 해서 3개의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푸터 1, 푸터 2, 푸터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거기는 네이밍이 있었거든요. 그 네이밍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줘도 로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이름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C123, F123 박스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SNS가 이렇게 들어갈 자리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HTML 코드만 콘텐츠에 해당하는 그 작성을 한 거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박스들은 div는 블럭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고 인라인 성격으로 바꿔주는 것은 CSS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CSS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를 볼 때 이게 복잡해지면 불바꿈을 해서 단락으로 분리를 해도 괜찮고요. 나는 조금 더 이걸 주석을 달아서 코드를 좀 편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헤더의 마지막, 그리고 여기는 슬라이드의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는 콘텐츠의 마지막,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푸터의 마지막이라고. 네. 그럼 이제 훨씬 더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조금 화면을 크게 보는데 이게 화면을 줄여서 보면 가지런하게 코드가 들여쓰기가 잘 되어서 가독성이 보이고, 그 가독성에서 코드를 볼 때 여러분들 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랩 안에는 헤더, 슬라이드, 컨텐츠, 푸터라는 자식, 이들은 형제 간의 관계이고요. 헤더 안에는 로고 내비가 있고, 컨텐츠 안에는 C123이라는 자식 요소, 이들은 형제고, 푸터는 F123이라는 자식 요소가 있고, 이들은 형제다라는 게 들여쓰기로 지금 여러분들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CSS 작성은 자신의 부모 요소 밑에다가 자식 요소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뜨려 줄 거고요. 자, 앞에 있는 거는 복사해서 그 안에 로고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내비가 들어갈 거죠. 여러분들 스펠링 같은 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컨텐츠에는 어떤 자식 요소가 있었죠? 한 칸 띄우고 C1. 근데 여기서 실수할 때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후손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C2, 3이 되겠죠. 그래서 2, 3. 푸터에는 뭐가 있었나요? 푸터에는 F점이죠. 클래스니까 F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 CVV 하면 카피가 되죠. 그래서 2번, 3번 영역이 있었습니다. 아까 와이어프레임을 우리가 보면서 치수를 어느 정도 설계를 했잖아요. 비율에 맞춰서. 이 치수를 가지고 박스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고예요. 웨이드 값은 200픽셀이고요. 하이트 값은 100픽셀이겠죠. 자, 위에 이제 부모는 이 자식 요소가 다 더해지면 백그라운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건 편집해서 쓰겠습니다. 자, 또 박스에 해당하는 위드 하이트 백그라운드를 1200에 여기는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는 1000이 되겠죠. 이 백그라운드는 좀 다른 컬러를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줘봤어요. 자, 그러면 이 치수가 잘 보이는지, 그리고 구조가 잘 보이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로고는 지금 박스가 보이는데 내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럭 성격이기 때문에 밑으로 와 있거든요. 밑으로 와 있고, 스펠링을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클래스, 내비. 네. 이거는 내비가 맞죠? 자, 근데 아래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헤더의 높이가 이게 딱 100이라고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내비가 100이었어요. 아니, 이게 로고가 100이고 내비가 100이에요. 그럼 전체 높이는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100이라는 치수는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헤더에 있는 이 100은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에서 보면 내비 영역이 이렇게 블럭 성격이니까 밑에 있는 게 보이죠. 여기까지 봤다면 자, 이제 초집중해야 돼요. 이것을 성격을 인라인 성격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인라인 성격은 이렇게 블럭 성격을 이렇게 인라인 성격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떤 CSS냐 하면 부모 요소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유연한
네, 속성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네, 로고 옆에 내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컨텐츠 C1, 2, 3을 해줄 건데요. 한꺼번에 같은 속성을 쓸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커서를 C 여기 선언문 안에 두고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커서가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때 위드를 400픽셀, 그럼 같이 쓰는 거죠. 하이트를 2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네, 666 이렇게 회색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쓰잖아요. 네, 좀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석으로 좀 안내할게요. 커서를 두고 이제 위치를 이제 두고 추가될 위치라고 할까요? 위치에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제 커서가 추가가 된다고 했어요. 네, 이거 여기다 주겠습니다. 커서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두고 추가할 위치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커서가 추가가 된다. 네,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하나 그냥 입력하고 여러분들 입력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C, V 이렇게 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는 999, 그 다음에 여기는 CC 333에서 회색으로 제가 한번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브라우저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영락 없이 이렇게 보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보이죠? 자, 그것을 일단 부모에 있는 그 하이트 값과 백그라운드를 지워줍니다. 더 이상 컨텐츠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아래로 이렇게 블럭 성격이니까 나와 보이죠. 자, 근데 여기 백그라운드만 제가 좀 넣어볼게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백그라운드면 이렇게 그 전체 영역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백그라운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 거고, 여기에 부모 요소에 자식 요소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해줍니다. 그러면 블럭 성격을 인라인 성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이렇게 되게 컬러풀하게 지금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현란하면 무채색으로 배색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똑같죠.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복사해서 편집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위드 값 200이었고 하이트 값은 100입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하이트 값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F2번은 지금 위드가 800이었고요. 그 다음에 F3번은 그대로 값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OC 근데 이건 여러분들 제가 세 자리를 그냥 아무런 이렇게 느낌적으로 그냥 쓰고 싶은 걸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잘 이해해 주세요. 자, 하이트 값을 일단 지워요. 그리고 보면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아래로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걸 블럭 성격을 인라인 성격으로 바꾸는 걸 뭘로 한다고요? 네, 부모에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준다 라고 하면 백그라운드는 어차피 컨텐츠 박스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지워준 거고요. 이렇게 완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색깔이 많으면 이제 무채색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 그 무채색 단계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헤더, 슬라이드, 컨텐츠, 후터 영역의 코딩이 레이아웃 코딩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체 화면에서도 보고요. F12키를 누르거나 검사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엘리먼트에서 그 돔 구조도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헤더, 슬라이드, 컨텐츠, 부터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CSS 구성도 이게 만약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지하면 블럭 성격이
되거든요. 컨텐츠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제하면 이렇게 블럭 성격이 좀 보여지고 있죠. 레이아웃 코딩을 마쳤습니다. 자, 어떻게 잘 완성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레이아웃 코딩을 완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헤더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